2025년 한 사건으로 인해 천체 물리학자들은 일상적인 작업을 중단하고 알고리즘을 재조정하고 우주 신호 분류 프로토콜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별의 폭발도 아니었고 무작위적인 전파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였습니다. 패턴 성감 물체에서 감지된 패턴 덤스라이 ATLAS 일반적으로 하루에 수천 건의 소음을 걸러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소음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정보는 단일 안테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여러 장비들이 독립적으로 관측한 결과들이 수렴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잡음은 교차 검증을 거치면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도 교차 검증을 거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속되었다 내적 일관성과 측정 가능한 반복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마이 ATLAS는 발견 당시부터 특이한 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 궤적은 알려진 성간 해성의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하지 않으며 가속도 또한 고전적인 가스 방출 모델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특이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가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지된 것은 단순한 에너지 방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화된 순서규칙적인 간격, 불연속적인 변동, 그리고 궤너지 자연현상에서 예상되는 확률적 행동에서 벗어나는 통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신호는 잡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특정한 현상처럼 행동합니다. 조직된. 이 발견은 최초의 과학적 소규모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탐지를 제거하도록 설계된 자동 필터링 시스템은 이 현상을 지속적인 이상 현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명칭은 흔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기기적, 환경적, 천문학적 설명에 대한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을 때만 사용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프로토콜이 변경됩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데이터가 아니라 예민한, 탐지 직후 몇 시간 동안 여러 연구팀들은 이 현상을 알려진 범주들, 즉 비정형 펄서, 극단적인 태양 반사, 위성 간섭 등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신호는 시간적 대칭성을 보였는데 이는 혼돈적인 자연 방출에서는 드문 현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신호는 중요하지 않은 반복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치 규칙 체계를 따르는 듯 내부적으로 작은 변형이 가미된 반복이다. 바로 이 작은 디테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관측 천체 물리학에서 구조화된 반복이 곧 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구조화된 반복은 지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프로세스 어떤 내부 논리에 따라 그 신호가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통계적 추론입니다. 이 시점에서 해당 사건은 기술적인 영역을 벗어나 이론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미치오 카쿠 추측과 증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유명한 카쿠는 그 사건을 메시지도 기술의 증거도 아닌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더욱 당혹스러웠는데 그는 그 신호가 이는 무작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무작위적이지 않다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인과관계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또 다른 요소가 있었다. 타이밍 해당 방출은 관측 정렬의 특정 기간 동안 발생했는데 이 기간 동안 세리아이 에이틀라스는 관측하기에 유리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감지되미는 신호의 미세한 변화들이 이례적으로 선명하게 포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내부 조직화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공개적인 정보 흐름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대대적인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기 매개 변수에 초점을 맞춘 건조한 기술적 업데이트만 있었습니다. 우주 관련 규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침묵은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도로 주의하세요. 또 다른 작은 갈등은 분석가들이 스리나이 에이틀레이스 신호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려고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방출 신호도 동일한 특징, 즉 부분적인 규칙성, 에너지 안정성,
그리고 혼돈적이지 않은 내부 변동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신호는 이미 목록에 등록된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호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가 무엇이 아닌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기잡음이 아닙니다. 알려진 인위적 간섭도 아닙니다. 보전적인 천체 현상도 아닙니다. 통계적 오류도 아닙니다. 알려진 모든 범주를 폐기할 때 과학은 불편한 영역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해답에 앞서 타당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이 시점부터 논쟁은 단순히 관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다른 성간 천체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조직적인 과정이 어떤 성간 천체에 존재한다면 이는 그 천체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태양계를 떠도는 수동적인 천체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존재일까요? 환경에 반응한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자연계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내부 제어 기능을 갖춘 시스템은 조건부로 반응합니다. 사른나이 에이틀라스 데이터는 조건부 반응을 가리키고 있으며 바로 그 점이 과학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지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음을 증명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원들이 전체 신호 순서를 분석했을 때 가장 이상한 부분은 그것은 표준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록된 반복 직후에 일어나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리아이 에이틀레스 신호 데이터가 모두 통합되면서 논의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이상 현상이 기존 모델에 잘 들어맞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향후 조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분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독립적인 연구팀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러한 입장은 뒤집혔습니다. 해당 패턴은 통계적 희석을 위한 모든 시도에 저항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비교 스펙트럼 분석을 적용하여 세라이 에이틀라스 신호를 펄서, 고속전파 폭발, FRB, 극단적인 태양 방출, 심지어 알려진 위성 잡음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참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범주들 중 어느 것도 시간적 규칙성, 에너지 안정성, 그리고 관측된 내부 변동성을 동시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연현상에서 반복이 발생할 때는 일반적으로 특성 저하나 점진적인 무작위성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적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알려진 혼돈 과정에서 해당 패턴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을 평가했습니다. 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의 적대적이 표현은 과학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잡음을 설명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아직 이해되지 않은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미치오 카쿠 이것은 상당한 무게를 지닙니다. 카쿠는 그것이 메시지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인공적인 기원이라고 암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신호가 새로운 설명 범주과학에서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모델이 특정 현상에 직면했을 때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교착 상태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최초의 펄서가 발견되었을 때 그 펄스가 너무 규칙적이어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여겨져 비공식적으로 LGM, Little Green Man, 작은 녹색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펄서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사라이 에이틸라스 신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조된, 변조는 조정을 의미합니다. 조정은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응은 어떤 외부 또는 내부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논쟁을 훨씬 더 민감한 영역으로 옮겨놓습니다. 객체의 동작 3i ATLAS는 단순히 수동적인 방출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프로필의 미묘한 변화를 보이며 이는 관측 환경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의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감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민감성은 비활성 성간 천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성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석 방향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물리적 현상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아마도 특이한 물질 상태나 자기장과 성간 플라스마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자연주의를 유지하지만 현행 물리학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줄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이 어떤 현상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오래된 자동화 시스템 인간적인 의미의 지능을 반드시 갖춘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내부 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의식 있는 실체라기보다는 자율적인 탐사 장치나 잔여 메커니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완전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이자 보다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모든 것을 정교한 우연의 영역 안에 두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입장은 더욱 지속 불가능해진다. 이 논쟁은 연구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방적인 행위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우주는 침묵하거나 무감각한 법칙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세리나이 ATLAS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깨뜨립니다. 특정한 경우에 우주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는 심리적인 판도를 바꿉니다.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는 안락한 영역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인공지능, 심지어 디지털 감시에 대처하는 방식은 복잡한 시스템이 의식적인 감독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형성됩니다. 서라이 애틀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인간이 아닌 시스템들도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규모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주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따라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이러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왜곡이나 과장 없이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이번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이 ATLAS 신호를 시작, 변주 종료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퀀스로 분석했을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파는 점진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특정한 주기가 끝난 것처럼 갑자기 끝났다. 과학자들이 이 마지막 순간을 다른 최근 천문학적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존재해서는 안 될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현상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데,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모든 주요 과학적 발견에는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적인 문제로 바뀌는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라이 ATLAS 사례가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가 기존 설명에 부합하지 않고 독립적인 분석을 통해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 후에야 진정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라이 ATLAS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편안한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때마다 그 대가는 나중에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질 때까지 궤도 이상 현상을 무시했습니다. 보전적 결정론이 무너질 때까지 양자 역학적 불일치를 무시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그 대가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기술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라이 애틀레이스 신호도 비슷한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만약 이 신호가 성간 물체와 관련된 조직적인 과정을 나타낸다면 순전히 수동적인 우주라는 개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신비로운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현상 뒤에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그 내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보에 반응하고 적응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프로토콜은 항상 명확하고 방향성이 있으며 모호하지 않은 신호를 전제로 해왔습니다. 세나이 ATLAS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도전합니다. 관련 신호가 명시적인 호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묘한 과정, 우주 배경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얼마나 많은 다른 현상들을 무시해버렸을까요? 인류는 인지적 중심성이라는 개념 위에 현대적 정체성을 구축해왔습니다. 즉, 우리는 무관심한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는 경제체제에서부터 정치적, 기술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우주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반응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입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겸손한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좀처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미치오 카쿠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카쿠는 해당 신호를 무작위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조사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 중심 질문은 누가 보냈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우주가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있는 걸까?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획기적입니다. 이는 논의의 초점을 외부적인 해답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전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측정 자료는 존재하고 분석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식, 정보, 그리고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음모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대화는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린 구조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관찰자, 마음, 현실과 같은 개념들은 더 이상 고립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차점에서 연구실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서도 탐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결국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특별한 현상을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기존의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편안한 설명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마이 에이틸레이스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정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것이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이미지는 단순하면서도 섬뜩합니다. 우리 태양계 밖에서 온 고대 물체가 사라지지 않고 설명할 수 없으며 존재 허락을 구하지도 않는 패턴을 내뿜고 있습니다. 명확한 경고도 아니고 직접적인 해답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아이디어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찰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라이 아틀라스를 마주했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해 드러내는 바입니다.